예, 피드백 작가에 대해 두 번째 그 초대 작가는 이정혁인데요. 그 지금 초대된 작가 가운데는 그 나이가 가장 젊어요. 그래서 그래도 만 나이로 계산했을 때 20대, 28세 하고 29세죠. 네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작업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보면서. 자, 아까 그뭐 굳이 장르 나왔을 때 풍경하고 이건 좀 인물화죠. 그건 뭐 약간 뭐 정물화 같기도 하고. 여기 아주 작게 그 캡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래 작업이네요. 발사라는 확성기 이것도 오래 작업이고 여기 출품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여기 이게 흰벽 쪽이어서 그림임을 청중들이 볼 수가 없는데요. 네. 이건 신호등 같죠? 신호등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대기하는 그 약간 주황색인가 그거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찍은 것 같은데 그린 것 같은데요. 이건 제목이 과속 방지. 파란색 표지판. 이거만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불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손잡이죠. 문 손잡이 중에 한 점이 지금 저기 걸려 있고요. 세면대에 물이 내려가고 있는 장면 같고 지금 이건 이 작업이죠. 지금. 이건 영화 뭐 제목대로 거의 다 짜서 써버린 그 치약이라는 제목의 작품이고 제목하고 그 재현 대상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작품이 많은 경우. 일단 작업 양이 많네요. 그죠? 작업량이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또 거의 매일 작업하듯이 작업량이 나오는데 이건 약간 좀 부서진 콘센트 같기도 하고 인물 작업도 있죠.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인물이 굉장히 표현주의적으로 재현이 됐죠. 인물 전부 다. 이게 끝인 것 같은데, 그죠? 맞죠? 네. 이게 2018년도 작업, 그러니까 인물 작업이 더 먼저네요, 그죠? 네. 인물 작업이 2010년대 후반이고, 그리고 풍경 내지 정물 작업, 굳이 장르로 나눴을 때 그게 2020년대 이후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정혁을 이렇게 선정했던 배경은요, 일단 세대 특정성이 가장 컸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의 작업을 꼭 과거에 어떤 사람이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세대 특정성 같은 게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대 졸업한 후 5년 내외 시기에 자기 작업에 대한 방향성 혹은 그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그 대표적인 여러 케이스 중에 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시 걸려져 있는 작품들 여러분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기 뒤에 있는 박민규 작가 작업 빼놓고는 작품 설치를 여기 이정희 씨가 다 했어요. 근데 그 왜냐? 설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설치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 여기 설치를 도와주는 좀 친한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또 모르잖아요. 근데 어제 왔는데 차가 왔는데 장비가 진짜 많다. 장비가 진짜 많아서 깜짝 놀라서 바로 문자 보냈어요.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그 설치를 아주 일사천리 완성을 했죠. 그렇다라고 해서 철학을 게으리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성남에 그 자칭 대한문화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창생공간 재미 맞죠? 네. JM 갤러리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릴레이 개인전이라는 어떤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추천이 돼서 개인전 열고 있죠 지금. 아니 끝났어요. 그건 네. 끝났습니까? 네. 네. 아무튼 그런 이력이 있고 어쨌든 대학 졸업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창작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인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회화 작업을 그러니까 스토리가 생략되다시피 한 정물 크루 작업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 그 주변의 그 일반적인 평범한 사물들 있잖아요. 여기 이미 사용한 비누라든지 아니면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화장실 거울을 향해서 물이 분사되고 있는 그 샤워기 그 머리 부분 그 부분을 클로즈업한 그림들 그리고 이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 잿빛으로 채색됐다는 게 재밌는 특징 같더라고요. 물론 잿빛으로 채색한 작가들은 있어요. 장재민도 그렇고 그런 게 갖고 있는 그 스토리 생략이라든지 어떤 도무지 알 수 없는 어떤 아주 평범한 사물들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그 정물화로 거친 붓질로 그리는 방식이 어떤 특정한 세대만이 갖고 있는 미감의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밖에 쭉 보셨겠지만 임시 장벽처럼 되어 있는 산의 부분만 나와 있는 풍경화도 있고, 그러니까 대상의 부분 내지 대상의 일부만 그린 풍경 작업들이 있더라고요. 사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관찰된 대상의 부분하고 일부를 이제 프레이밍하는 그런 시각이 이정희의 그 자기 색채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리고 창작 행위를 생활화한 일기처럼 한다라고나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작업에서 그런 걸 느꼈냐면, 아이고 작업이 너무 많다. 아이고 인물로 넘어가 버렸네. 이거는 작품 제목이 그 연도랑 그 월 1일이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2022년도 7월 9일 시간까지 적지는 않았는데 창작이 어떤 순간 이게 마치 스마트폰으로 어떤 스냅 사진 찍었을 때 그게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어느 날 찍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창작 행위를 생활화한 일기 방식으로서의 기록으로서의 결과물 이런 부분도 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까지 쫙 나열한 요소들이 어떤 특정 세대만의 미적 감성이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정물안이 풍경안이 이런 장르적 용어를 썼지만 거기 그런 대상을 재현했다기보다도 서문에 쓴 것처럼
정서를 재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요 세대 정서가 반영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그림? 이건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대 특정적인 정서가 반영된 그림이라는 게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대 특정적인 느낌하고 연결시키는 몇 가지 그 사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서진 콘센트라든지 다 짜버린 치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열하려면 많죠. 여기 작가가 선택한 오브제들이 아니면 휴지가 이제 없어져 버린 다 써서 없어져 버린 그 원통 휴지거리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근데 어제 얘기를 좀 듣자 하니 자기는 조용한 걸 좋아해서 시끄러운 건 말고 경기도 광주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갤러리하고 거의 도보거리에 있는 홍원동으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온 것도 그나마 거기가 조용해서라고 얘기했죠. 예, 성격이 조용한 성격인가 봅니다. 아무튼 이런 스토리가 없는 풍경과 전물로 무채색 느낌이 나는, 그래서 약간 감정이 메말라 버린 듯한 시선이 반영된 그림이 이정혁 작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어요. 그러면 한번 그 본인이 자기 작업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수 있나요? 혹은 내가 지금 기술하는 내용 가운데 네. 좀 시정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얘기를 해도 되고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정물이나 풍경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소재를 얻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정서 같은 것들을 이제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이제 그림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매체보다 되게 그림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이유가 뭔지 스스로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그림을 그리면서 또 이제 사회 속에 녹아들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네, 그런 뭐 거기서 이제 현실 때문에 이제 막막한 부분들이나 또 이제 욕망을 뿜어내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작업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압박감들이나 네. 지금 그래도 창작을 하면서 살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실마리를 풀어낼 또 여담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언제 처음 만났냐면 작년 2022년도 10월 달에 강남 신사동에 있는 이기리구 갤러리라는 곳에서 유영경 작가 개인전이 열려서 부대 행사로 작가와의 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를 요 일행이 아는 체라 해서 그때 대화를 나눴고, 아무튼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아팅에서는 공부를 안 하냐는 걸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근데 우리는 공부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유영경 작가들과 그 행사에 참여했다는 거는 유영경 작업을 좀 마음에 들어서 온 거겠죠? 네, 어떤 점이 많이 좋았는지 좀 얘기 좀 해보실래요? 최근에 귀국했는데. 네, 막 그린 듯 네. 하면서도 그런 그 에너지, 힘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네, 대충 그린 듯 하지만 또 거기서 느껴지는 조형성들이 이제 좋게 느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작가하고는 어떤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나요? 네, 대화를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작업을 쭉 봤더니 풍경 빼놓고 그냥 오브제를 다룬 거 있잖아요. 비누나 짜버린 치약이나 아니면 휴지 롤이 사라져버린 휴지거리라든지, 이게 자기가 사는 공간에서 관찰하는 대상을 한 거겠죠? 아, 네, 맞아요. 네. 제 대부분의 작업이 지금 보이는 게 작년에 거의 다 그린 건데 네. 이제 저 샤오기 작품이 거의 시작이었어요. 1월 달에 그린 건데 딱 엄청 뭘 그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냥 자화상을 되게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자화상을 진짜 자화상? 자기 얼굴 자화상? 아니면 상징적으로? 네, 상징적으로? 인물인데 그게 이제 다 어떤 자화상인 느낌인 거죠. 원래 인물을 위주로 그렸었는데 뭘 그릴지 모르겠어서
네, 아, 그래서 아까 2018년도 갔던 그 인물화? 네네네. 난 맨 처음에 이 대상을 그릴 때 자화상의 느낌으로 그렸던 뜻으로 이거였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게 시작점이 된 어떤 작품인데 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주변 정물들에서 이제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네. 더 그래도 또 우리가 왜냐면 그 말을 쓸 때는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더 알기 쉽게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공간에 있는 뭐 네. 손잡이나 아니면 물이 나오고 있는 샤워기나 네. 거기서 자기 모습이 어떻게 느껴졌다는 얘기일까요? 아, 응. 예를 들면 뭐 비누 같은 음. 거 작품을 보면 예, 예, 좀 이렇게 뭐 물이 막 내려가고 있는 세면대도 있고, 그죠? 네네. 샤워기도 있고, 비누도 있고. 네. 다 이제 써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미 사용을 많이 한 비누잖아요. 네. 예. 하루 동안 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내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인내심을 쓰고 닳고 없어지다가 또 다시 채워놓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쓰고 저만의 것을 뭔가 쓰고 없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네 살짝 살짝? 네. 그건 2022년도니까 경기도 광주 살 때겠네요. 네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원래 질문 가운데는 무슨 생각으로 선택한 대상이냐 이것도 있었거든요. 아 네. 지금 답이 대충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생각으로 이런 대상을 선택을 하게 됐죠? 얘는 슬리퍼고 제목처럼. 이 슬리퍼는 네. 그 항상 슬리퍼를 벗고 나오는데 이제 슬리퍼가는 그 밖을 문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들어갈 때마다 또 문을 향해 있는 슬리퍼를 마주하게 되고 네. 네. 일단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정말 느낌을 재현하는 화가가 맞구나 말을. 예. 지금 재미로 하는 얘기고. 이거 보고 왜 웃었냐면 저는 밖에 나갈 때 슬리퍼를 밖에서 들어올 때 바로 신을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놓고 예, 화장실에서거나 아니면 이제 베란다 나갈 때 신발을 나갔다 들어올 때 신발을 이게 똑바로 해놓고 들어가거든요. 나갈 때 바로 신을 수 있도록. 그럼 아까 그 앞에 작가한테도 물어봤던 질문이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한데 네. 지금 본인한테 있어서의 갈증이 어떤 거예요? 창작에 있어서의 갈증이? 아까 말했듯이 말 그대로 진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더 제가 그냥 좋아서 그린다기보다 어떤 이 사회 속에 좀 녹아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림이라는 게 저한테는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들 그런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림이 대체 뭘 원하는가? 뭐 그런 것들. 네. 그래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본인 갈증에 대해서. 갈증. 그러니까 네. 그림이 무엇을 원할까라니?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네. 좀 그래야 그래서 알아듣기 쉽게. 그 본인이 어떤 걸 그리고 싶은가? 아니면 그래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줘서. 이제 뭘 그릴지도 이제 좀 작년부터 그렸는데 이제 뭘 그릴지도 조금 깨닫게 된 것 같고 어떻게 그릴지도 이제는 뭘 그려도 제 스타일대로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잡혔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림으로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림이 있고 이제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림을 보는 사람으로 하게끔 뭘 느끼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그게 가장 중요하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 그림을 그리는 네. 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어떤 관람자가 한테 어떤 미적 효과를 줄 수 있을까가 네, 가장 네. 중요한 거잖아요. 네네 그럼 본인 작업은 그 상대방한테 지금 현재 네. 2023년도 현재 과거적 걸 포함을 해서 어떤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작가는 그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네. 지금 얘기가 나와 보니까 네. 어떤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줄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그게 이제 제 가장 큰 고민이긴 한데 제가
제 그림이 이제 시 같이 느껴졌으면 좋겠다고 음.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음. 시 같은 게 그래서 작가만의 어떤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 언어를 통해서 감정이라는 거를 좀 불러일으키고 그거를 크게 만들고 감정 아니면 뭐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 정서적인 것들이 같이 이제 보는 사람과 함께 이제 네, 구체적인 네. 대상이 있지만 진짜로 내가 해석하기에 뭐 서문에 썼지만 네. 정서를 재현한 그림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사물인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선명하게 해석하기는 어려운 난점이 좀 있긴 있죠. 네. 그죠? 네. 이게 장점이 되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좋게 말할 때 해석이 확 열려버리니까 누구나 어떻게든지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제가 뭐 다른 여러 작가들한테 그냥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그래도 어떤 단서를 읽을 만한 조금이라도 단서를 읽을 만한 미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네. 근데 분명은 자기 스타일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 꼭 잿빛으로 한 거 이것도 솔직히 하나의 스타일이기도 하고 주변 사물 거의 그 눈여겨 보지 않는 사물을 클로즈업하거나 아니면 큰 대상에서 부분만 잘라내가지고 하는 것도 자기 스타일을 각인시키는 요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작가가 이것도 자주 하는 얘기지만 작가가 자기 작업에 대한 설명을 잘할 필요도 사실 없고 또 이 작업은 또 그런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조금은 더 자기 스타일이 있지만 그 읽어낼 법한 미적인 그러니까 시각적인 단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네. 나는. 네.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음. 좀 제가 이제 이제 말을 이렇게 좀 잘 못하는 하는 거? 편은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쵸.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아까도 물어봤지만 그러니까 창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창작하고 창작을 하면서 살고 네, 싶은 창작 거예요?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붓질을 하고 색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평면 작업을 특히 네. 관람을 할 때도 뭐 영상이나 다른 매체보다는 또 그림이 좋기도 하고 네. 그러면 혹시 그 우리가 알아들을 법한 좋아하는 작가가 국내외 예를 들면 또 네. 누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네, 그렇죠. 일단은 룩투이만 룩투이만? 네. 네. 그리고 비렐름 사스날 작가. 그 젊은 작가들 다 좋아하는 작가들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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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작가는 세잔이라고 세잔? 할 수 있어요. 그럼 참 이렇게 이건 짚고 넘어갈게. 세잔이 좋은 이유는 뭐죠? 세잔 하게 되면 네. 원래 보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네. 보여줬다라고 보통 미술사에서 인용되는 작가인데 네네. 본인한테 세잔이 좋았던 이유는 뭐예요? 좋았다기보다 보는 방식을 바꾸게 만들어준 작가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건 미술사에서 그런 기술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자기한테도 학습대에서 나오는 답변이 아닐까요? 네. 작업을 딱 봤을 때 네. 느낌이 좋았던 건 아까 말했던 지금 네. 현 시대 동시대 작가를 듣고처럼 나는 그냥 추측이 되고 네. 그럼 세잔에 대해서 그거 말고 보는 새로운 보는 방식이란 말은 흔히 있는 평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거 말고 다른 세잔의 면모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게 약간 좀 추구하는 것 같은데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턱턱 물감을 이렇게 묻히는 느낌으로 턱턱 하는 그런 스트로크가 모여가지고 작업이 완성되죠. 네네. 그리고 조형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원이면 원처럼 생긴 것들, 원기둥처럼 생긴 것들 그런 거. 이것도 네. 그래서 나오는 내용인데 교과서 같은 답변을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국내 작가 가운데 영향을 받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작가 있다면 유영경 빼고 아까 유영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국내 작가 중에요. 예. 억지로 짜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좋아하는 작가 있을 법도 해요. 제가 근데 이렇게 좀 머릿속이 좀 많이 하얘져서 지금 현재 네, 원래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질문. 그래 좋아요. 그 질문. 아니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저 샤워기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작업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다. 네네. 그런 얘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조금 더 들었으면. 네. 그래서 인물 작업을 많이 하다가 네네네. 작업의 방향이 좀. 네, 갑자기 정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제목을 그 파운테인이라고. 파운틴이라고 했어. 분수. 네, 분수로부터 네, 나왔더라고. 파운틴이 원래 듀샹의 그거 있잖아. 그것도 파운틴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세모로 번역되지만 실제로는 분수로 번역되는 게 맞죠. 네. 이거 파운틴. 분수니까 이것도 차 나오는 게. 그 아까 말했던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보는 그 사물을 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그냥 샤워기를 뿜어내는 거를 샤워기가 이제 물을 뿜어내는 거를 그냥 그 정물을 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저를 대입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얘도 그냥 아무튼 약간 막연한 그러니까 설명하기 힘든 그 느낌 있는 작업이어서 일부러 요다 걸었어요. 작업 설치할 때 왜냐면 종이 등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불 껐지만.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시겠어요? 그럼요. 얼마든지. 네, 일단 제 느낌을 그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느낌으로 말하는 답변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느낌으로 질문하셔도 제 추가적인 느낌은 힘을 빼고 그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제 있는 그대로 그럼요. 애잔함, 짠함, 무료함, 단조로움, 자유분방, 그다음에 대학교 자취생활 그리고 제가 대학교 자취생활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질문 항상 하는데 뭐 지금 반희정 나온 얘기지만 작품 아이디어는 뭐 어디서 뭐 구하는 건지 좀 한 번 더 듣고 싶고요. 그거 하나 질문하고 나머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정혁 작가 하면 또 오르게 하는 상징적인 대상을 시리즈로 그릴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지 두 가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시리즈로 지금 생각이 있는 게 이제 공구와 작업자들인데 그 노란색 공구들이 있고 또 특징적인 공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하얀 배경에 해서 그려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만나는 그런 작업자들의 모습들을 그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고. 근데 작품 아이디어는 어디서? 소재는 다 제 정서죠. 뭐. 자기 정서죠. 아이디어? 제 예시가 책, 뭐 노래, 뭐 인터넷, 그건 아닐 것 같고. 전 주례인데. 네. 그냥 저는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작가 노트에도 쓰여져 있는데 좀 프레임화 시켜서 이제 다 뭔가 보게 되고 뭘 그릴지 되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도 되게 이런 그냥 의자도 뭔가 이렇게 그리고 싶고 그 그리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면. 질문이 있는데 또 어렸을 때도 네.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똑같은 모양의 자동차를 계속 그렸대요. 그것만. 그래서 미술학원을 보냈다고. 네. 그 똑같은 것만 계속 그리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또 많이 그렸고 학교 생활할 때도 많이 캐릭터 따라 그리고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 사옥이 원래 색깔은 어떤 건지 샤워기의 원래 색깔이 뭐였냐고 물어보는데요. 검정색은 아. 아니었을 것 같으니까. 원래 검정색 맞아요? 네, 원래 검정색이에요. 오늘 작가님 작품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예전에 봤던 노충현 작가님 작품이 노충현? 굉장히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면 눈이 내린 그 여의도 한강공원 굉장히 텅 비어버린 그 공간에 이렇게 편의점 같은 게 살짝 보여질 때 굉장히 시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작가님 작품을 보면서도 조금 그런 비슷한 연장선에서의 감정들이 좀 느껴지거든요. 아, 네. 본인의 사실은 감정이 굉장히 이입이 된 어떤 대상들을 소재로 포착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이 전 작품들에서는 그 조금 약간 거짓된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조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긍정적으로 많이 보는데 괜히 이제 좀 뭔가 우울하게 보려고 하고 컨셉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랬다라는 거.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사물들을 그리면서는 네. 더 솔직하게 그리시는 네네네. 솔직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니까 더 그림 그리는 게 더 재미있어요. 아,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뭐 정서상의 변화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겠죠? 아직 젊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겠죠? 네, 끊임없이 좀 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집중형 작가의 자기 정서가 투영된 정물화 그림에 대한 얘기를 갖다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많네. 예. 네, 그 작품 계속 보면 느껴보면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우리가 되게 흔히 볼 수 있는데 각자 굉장히 개인적인 물건도 있잖아요. 내 집에서 나만의 공간에서만 딱 볼 수 있는. 근데 그런 아주 개인적인 소재를 이렇게 오픈을 확 시켜서 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저는 좀 제가 본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좀 관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작품을 그리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냥 거의 하루면은 한 작품을 이제 끝을 내는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네.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보려고 많이 하고 또 계속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냥 내가 이거 보고 본인은 이미지를 그리는 건지 아니면 네. 그걸 보고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그리는 건지 그게 일단 처음 시작은 이미지인 것 같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정물에서 대체 뭘 느껴서 마음에 들어 하는 걸까? 이걸 왜 그리고 싶은 걸까? 이제 그걸 생각하다가 이제 이런 감정이었구나 하면서 그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어쨌든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네. 그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네. 드는 걸 그리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색깔보다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네, 질감 색보다는 같은 거? 네, 색보다는 그 조형들의 그 만남이라던가 네, 그런 변화라든가 새로운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예, 좋습니다. 계속 듣다 보니까 느낌이 작품을 감정 이입돼서 그린다는 건데 지금 정서가 제한돼. 그린 작품 중에 감정이입이 가장 많이 된 작품이라고 하면 또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시작이든 뭐 샤워기든 뭐 있을까요 혹시? 그 거울. 거울이요? 네. 거울? 어떤 거? 거울만 있었던 거? 네, 이거죠, 이거. 네, 이거예요.
이제 선정된 작품은 제가 고른 거예요, 사실. 약간의 조용성 이런 것까지 약간 감안해가지고 작품 제가 골랐고요 이번에. 근데 약간 설명을 그-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감정이 아, 많이 됐어요. 이때 좀 그 뿜어내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막히는 것들이 있고 근데 그 이제 그 물이 이제 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들이 그 욕망을 이렇게 막 발산하는 것 같아서 네. 근데 아무튼 지금 그 가장이라 최상급을 써서 그렇지만 나머지 작업들도 자기 정서가 반영된 선택이라고 일단 우리가 봐도 네. 크게 틀리진 않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어디 지원할 때 강조해서 좀 더 노련하게 써가지고 지원을 하면 네. 자기 키워드로 자기 작품의 키워드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진행을 했으니까 이진혁 작가하고의 작가 대화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거를 끌까?